마치는 음식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 더 뮤지션, 이 시대를 빛낸 아주 멋있고 맛있는 음악들을 한 뮤지션에 대한 이야기들, 음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주인공 궁금해요. 그 멋있고 맛있다는 말에 정말 잘 어울리는 가수입니다. 팝 지니어스라고 불리는 가수죠. 영국의 가수 미카. 오늘 그냥 5월에 딱 가운데에 다 오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밝은 음악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카 제 친구잖아요. 그런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렇네요. 네? 네, 친구네요. 친구들 꽤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나타났을 때 진짜 천재인 줄 알았어요. 천재죠. 천재인 줄 알았어요가 아니고. 근데 천재인 줄 알았어요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막 새로운 노래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처음 보였던 그 천재성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약간 한쪽으로 천재인가 싶기도 했었는데. 근데 약간 친구라고 하니까 어울리네요. 키도 네. 좀 엇비슷한 것 같고. 그래요? 네. 키가 컸나? 네, 되게 커요. 큰 편이고 눈도 좀 크고. 그렇죠. 약간 비슷한데요. 네. 아주 개구진 친구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음악 맞아요.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뮤지션입니다. 미카. 미카의 노래들을 이제 쭉 들어볼 텐데요. 일단 지난 2015년에 나온 앨범이죠. 4집의 타이틀곡인 Talk About You 먼저 듣고 계속 이야기하죠. 네. Walk through the city like stupid people do. A million faces, but all I'm seeing is you. I'm stopping strangers and telling them your name, convincing haters. One day they'll feel the same. 데이 꿈꾸는 라디오 더 뮤지션, 오늘 아주 멋진 노래 목소리 주인공 미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가 영국의 가수로만 알려져 있지만 태어난 곳은 레바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이루트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레바논 내전 때문에 프랑스로 이주를 했대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9살이 될 때까지 살아서 프랑스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도 간간히 불어로 된 노래를 발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약간 뮤직비디오나 옷 스타일 같은 게 약간 프랑스 느낌. 그런 느낌도 확실히 있죠. 미국 쪽보다 프랑스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알록달록하잖아요. 맞아요. 네. 화려하고. 네.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워낙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피아노 앞에 자주 앉아 있었는데 처음으로 연주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샹젤리제였대요. 귀엽다. 그건 귀엽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피아노를 이용해서 작곡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9살이 됐을 때 가족들이 전부 다 런던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야 했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미카가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갑자기 바뀌었고 런던으로 가서도 이사를 좀 많이 다녔었대요. 게다가 이제 뭐 프랑스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학교를 다니긴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주변에서 들리는 말이 영어로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독증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만 가면 아이들이 맨날 놀리고 그래서 괴롭힘도 좀 당하고 너무 적응을 못 했었대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그러면 학교를 다니지 마라 해서 홈스쿨링을 했었다고 해요. 과감한 결정을 하셨군요. 네. 근데 그때 홈스쿨링을 할 때 미카가 되게 말을 안 들었을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망하거나 아니면 진짜 천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으니까 네가 골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부모님이? 해요. 네. 얼마나 말을 안 들은 거야. 부모님이 그렇게 무서운 말을.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내가 뭐라도 하나라도 잘하는 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음악이었던 거죠. 음악은 했을 때 좋아하기도 했고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러면 나는 음악을 해야겠다. 대신에 나는 학교도 잘 못 다니고 공부도 못하고 책도 잘 못 읽으니까 이걸 못하면 난 진짜 망하는 거구나. 여기에 올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내가 할 거라고 마음 먹었으면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독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센시티브하게 천재적으로 뭔가 흘러가듯이 즐기듯이 발전된 음악이라고 보기는 100% 보기는 힘들고. 그렇죠. 굉장히 학구열이 불탔겠네요. 어느 순간 10대 때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좀 적응을 잘 못하는구나라는 걸 본인도 알았겠죠. 그러면서 음악에 그냥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겠다라는 어떤 집념 같은 게 생긴 건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지금까지 해왔던 미카의 음악들이 이렇게 일관성이 뭔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는 일반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제 클래식을 전공을 했는데 클래식과 오페라를 배웠었대요. 근데 미카가 되게 음역대가 높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테너가 아니라 바리톤을 했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신기하죠. 카운트 테너가 아니고? 네네. 전 카운트 테너 했을 줄 알았는데. 충분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충분히요, 예. 네, 어쩌면 이제 본인이 음역대도 다양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멋있는 목소리가 나왔을 수도 있었겠죠. 와, 신기하다. 그래서 1집부터 지금 4집까지 발표했는데 뒤로 올수록 약간 저음을 강조한 음악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대학을 다닐 때 뭐 클래식도 재밌긴 한데 나는 대중음악이 좀 더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대학을 중퇴하고 막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음흠. 그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1집에 들어있는 첫 싱글이었던 그레이스 켈리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를 먼저 듣고 왜 오디션을 보러 다니다가 이 노래를 쓰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네요. 그레이스 켈리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는데. 와. 그렇죠. 네. 프레드 머큐리가 정말 부활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섬세한 보컬과 아주 신나는 느낌까지. 그래요, 여러분. 그레이스 켈리, 미카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I wanna talk to you. The last time we talked, Mr. Smith, you reduced me to tears. I promise you it won't happen again. Do I attract you? Do I repulse you with my queasy smile? Am I too dirty? Am I too flirty? Do I like what you like? I could be wholesome, I could be loathsome, guess I'm a little bit shy. Why don't you like me? Why don't you like me without making me try?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좀 정말 멜로디를 썼을 때 이렇게까지 상층적으로 계속 끝까지 올릴 수 있었을까? 이런 과감함이 진짜 약간 천재성이라는 거죠. 맞아요. 음. 그렇기도 하고 또 이 노래 자체가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느낌? 음흠. 그런데 신선한 노래.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그게 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네. 가장 어려운데 대중음악 할 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음흠. 미카가 가진 최고의 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한창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 미카가 한 음반사 직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가 이제 데모를 몇 개 들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진짜 절대 팔리지 않을 거라고. 아니 이게 뭐 충분히 독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디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대중적인 것도 아니고 도대체 너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가지고? 네, 이 노래도 있었고 1집에 들어있었던 뭐 진짜요? 릴렉스 테이크 이트 이지 같은 노래도 데모로 많이 이제 선보였던 곡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그 어떤 오디션을 가든 혹은 어떤 음반사에서 음반사를 가든 그때 당시 영국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사람이 크랙 데이빗이었거든요. 라이즈 앤 폴 같은 건 노래를 불렀었던 R&B 스타일의 음악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크랙 데이빗 스타일만 좀 먹히니까 너도 그런 음악을 해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워낙 그 퀸의 프레디 머큐리를 닮았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은 이런 노래를 약간 좀만 다듬어서 제2의 프레디 머큐리로 가자. 그렇지. 혹은 작은 프레디 머큐리로 가자. 그렇지.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본인이 너무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나는 미카인데 왜 난 자꾸 프레디 머큐리가 돼야 되고 크랙 데이빗이 돼야 되고 너는 뭐 대중성도 없고 인디스럽지도 않다 그러고 그냥 내 음악이라고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 켈리의 가사를 보면요. 뭐 당신이 원하면 나는 뭐 그레이스 켈리처럼 우아해질 수도 있고 뭐 작은 프레디 머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자줏빛이 될 수도 있고 보라색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지만 그냥 나를 좀 좋아해 주면 안 돼요? 이런 노래거든요. 그럴 때 너무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쓴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다고 합니다. 아, 미카답네요. 이거 약간 말 안 들었던 부분도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뭔가 자존심과 그렇죠. 자아에 대한 확실한 그 정찰이 있는데 그걸 자꾸 꾸짖으면 삐뚤어지는 느낌. 그렇죠. 오죽하면 네. 미카가 제가 알기로는 미카 원래 이름이 MICA였는데 MICA였죠. 예. A였는데 네. 그걸 K로 바꿨잖아요. 네네. 자, 사람들 다 미샤라고 불러가지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가 강력한 친구입니까? 그렇죠. 네. 저는 신내림이나 사실 큰일 건 없는데. 아,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또 약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카 얘기 이름 나온 김에 본명이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홀브록 페니먼 주니어. 그러니까 이제 길다. 풀네임인데 네.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싫어했었대요. 너무 평범하다고. 그래 이거 봐. 근데 미카는 이제 어렸을 때 가족들이 부르던 애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MICA에서 다시 KA가 됐는데요. 이렇게 오디션을 갈 때마다 실패를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데모 앨범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앨범을 진짜 풀앨범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평소에 이제 디자인 감각이 워낙 있었고 동생이 또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도 해서 CD를 이렇게 열면 MIKA가 팍 튀어나오게. 아 정말 그거 혹시 아세요? 그 뭐
저희 손금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손금이 지날수록 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지난 건지 안 지난 건지 그 정도를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깊게 파이고 두꺼울수록 자기애가 강하다고 하는데 미카한테는 그 자기 이름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딱 열자마자 그냥 빡 보일. 그렇죠. 바로 팍 튀어나오게.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뭐 음반사나 방송국 같은 데에 데모 CD 돌렸던 거예요. 근데 시선이 확실히 끌어지잖아요. 누가 만든 거야? 되게 특이하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방송국의 한 관계자가 리렉스 테이키리즈라는 노래를 듣고 BBC 라디오에서 틀기 시작하면서 알려집니다. 그리고 음반 계약도 성공을 하게 돼요. 다 간의 수공업으로 이제 가능했었던 일이었던 거죠. 야, 이게 노래를 딱 듣고 반응이 좋아지니까 그 뭐 오디션 봤을 때 음반 기획사 네. 그 사람이 말했던 것에 반대의 장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독특하지도 않고 너무 너무 대중적이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이게 거꾸로 그렇죠. 예, 맞아요. 다 대중적이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네. 하고 이렇게 다 바뀌는. 그거에 이제 성공을 힘입어서 그레이스 켈리가 바로 영국 싱글 차트 1위에 올라갑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레이스 켈리도 정말 유명했지만 그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의 롤리팝이라는 곡이 쓰였었고요. 네. 그리고 항공사 광고에 빅걸 유아빌풀 있었고 은행 광고에 또 해피엔딩이 있어가지고 이 광고 음악으로 되게 많이 알려졌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들으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짧게라도 임팩트 있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그 해피엔딩이라는 노래는 되게 오케스트라가 장대해가지고 웅장한 느낌을 줬던 곡인데 그 노래 들고 왔습니다. 해피엔딩 듣고 더 이야기하죠. 네. This is the way you left me. I'm not pretending. No hope, no love, no glory, no happy ending. This is the way that we love, like it's forever. Then live the rest of our life, but not together. Wake up in the morning, stumble on my life. NBC FM for you. 태희의 꿈꾸는 라디오. 네. 상암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가님 신혜림 작가와 함께하는 더 뮤지션 미카의 음악과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 인사할 때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제 좀 단련됐어요, 거기에. 근데 즐기세요. 지금 훅 들어오니까 되게 당황했어요, 아이고, 순간. 즐기세요. 어휴, 정신이. 네, 많이 즐기셔도 됩니다. 제 주변에서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신혜림 작가 진짜 예뻐? 처음에는 자기들도 농담으로 듣다가 제가 이제 진정성이 조금씩 묻어나나 봐요, 목소리에. 그러니까. 진정성이 묻어나는 게 아니라 세뇌 교육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신혜림 작가는 원래도 아름다우셨지만 보면 볼수록 네, 고맙습니다. 봄꽃 같은 여자. 이렇게 왜 저는 근데 기운이 빠지죠? 되게 이제 좋은 질 때가 노래인데. 됐나요? 봄꽃이 빨리 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름 다 와가는데. 알겠습니다. 해피엔딩이라는 노래 들으셨는데요. 네. 이 노래가 지금 제 마음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음? 뭔가 음악은 되게 밝고 화려한데 네. 가사가 진짜 어두워요. 이게 왜 그래요?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지금 이 뭐랄까 되게 좋아야 되는데 뭔가 이게 막 좋을 순 없고 막 어허. 이게 놀리는 건가 마는 건가라는 그런 불안감과 이런 복잡한 감정. 놀리는 네. 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노래가 그 제목만 보면은 그냥 해피엔딩인가 보다 행복한 얘기인가 보다 싶은데 사실은 이별한 다음에 나한테는 해피엔딩도 없고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기쁜 척 행복한 척을 일부러 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슬픈 내용이거든요. 근데 미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본인의 음악은 굉장히 대중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렌디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트렌드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데 듣기에는 밝고 경쾌해도 또 가사는 어둡고 뒤틀어져 있고 이런 대조를 굉장히 즐긴다고 해요. 어허. 그래서 오히려 좀 어두운 음악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밝은 가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 유명한 좀 밝은 음악들은 대체적으로 가사는 그다지 좋지는 좀 어두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네. 아니 물론 이 집에 나왔던 We Are Golden 같은 경우는 정말 밝고 희망적인 가사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빌리 브라운 같은 노래도 약간 성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뭐 그렇죠. 파퓰러송 같은 경우도 되게 밝고 너무 신나는데 사실은 굉장히 예전에 인기 있었던 애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던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반격하듯이 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카는 한 번쯤은 가사를 찾아보시는 게 좀 더 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좀 디테일을 찾아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깨달으면서 아주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위알 골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카가 한국에 되게 내한을 자주 했었죠. 네, 특히
올해인가요? 올해 음. 2월인가? 네, 올 2월에 왔어요. 뭐 거의 전국 투어 비슷하게 네, 몇 개 서울, 도시를 대구, 부산. 부산에 네, 이렇게 돌았었죠. 3개 도시를 돌았네요. 아니 미카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내한을 왔을 때가 2009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위알 골든을 막 발표했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팬분들이 이렇게 내한 가수들이 오면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해주죠. 위알 골든을 부를 때 금가루를 다들 준비해서 뿌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가수들은 또 다 준비해 오잖아요. 다 같이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렇지. 그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갑자기 노래할 때 금가루를 뿌리니까 너무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 정말 최고의 나라 이렇게 됐었다고 합니다. 정말 공연장에 온 팬들이 무언가 단합해서 전부 다 다른 개개인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사전에 그렇죠. 다 이제 입을 맞춰서 이렇게 네. 이벤트 해주는 나라 잘 없는데. 그렇죠. 힘들죠. 유일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저도 거의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다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고 막 즐거워해주고 하는 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딱 어느 타이밍에 뭘 하자 이거를 짜고 진짜 하는 없어요. 거는 네. 네 그런데 힘든 거죠 사실. 저도 공연을 한 4년 만에 5년 만에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네. 그런 이벤트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요? 저는 저만 해주는 줄 알고 역시 우리 팬들 최고야 하면서 막 감동이 와서 막 눈물이 날라 그랬는데 네. 이제 그 뒤에 공연 영상들을 쭉 다른 가수들 보니까 그게 당연히 뭔가 하나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문화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난히 그 14일 챙기는 오늘 14일이네요. 뭐 그런 문화가 많은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뭔가 특별한 걸 자꾸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 좋은 거죠. 기분 좋죠. 네. 너무 감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카가 두 번째 내한 2010년에 왔을 때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한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요. 그때도 역시 위알 골든을 부를 때 다 같이 금가루를 뿌렸는데 미카도 그래서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본인도 무대에서 같이 뿌렸어요. 귀엽다. 귀여워. 스태프들 연주하는 스태프들한테도 뿌리고 그러다가 해피엔딩 때 이번엔 또 종이 비행기를 날린 거예요. 그때 또 진짜로 감격을 하더라고요. 이야. 약간 눈물을 글썽였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예상을 했었더라도 뭔가 직접 그 상황에서 딱 이렇게 뭔가 눈앞에서 펼쳐지면 당연히 감동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그리고 제가 그때 미카 공연을 갔을 때 이 왜 어떤 콘서트를 가면 그냥 감상하게 되는 콘서트가 있고 뭔가 이성의 끈을 놓게 되는 콘서트가 있잖아요. 그때 저 진짜 오랜만에 이성의 끈을 좀 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놀게 되더라고요. 그럼 갑자기 거기서 막 플라멩코를 갑자기 이성의 끈을 놓고 플라멩코를 막 추는 거예요. 노래가 나올 때. 그때 안 배웠을 때였어요. 그래요? 2010년이면 죄송해요. 아직 6년 전이니까 되게 죄송합니다. 멀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때 스탠딩석에 있었는데 무대 하나하나를 너무 공들여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노래의 주제에 맞춰서 뭔가 영상을 들든 아니면은 뭐 무대 장치를 만들든 그런 걸 너무 잘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악이 다 신나니까 계속 뛰게 되는 그래요.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계속 뛰다 보면 이게 놓게 돼요, 진짜. 그냥 내가 분명히 여기서 뛰고 있었는데 저 앞에 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한국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연 중에 하나죠. 네. 뭐 같이 놀고 참여할 수 있고 맞아요. 즐길 수 있는 공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카도 이제 그렇게 신나게 무대를 하다 보니까 한국 팬들도 정말 같이 열정적이 되고 그리고 팬들이 이렇게 준비해온 이벤트를 하면 본인도 이제 또 감격을 받고 이게 계속해서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미카가 우리나라를 유난히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래 한번 들어보죠. 금가루가 날리는 상상을 하면서 We Are Golden 들어보시죠. 네, 행복한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Teenage dreams in a teenage circus, running around like a cloud on purpose. Who gives a damn about the family you come from? No giving up when you're young and you want some running for money. 더 뮤지션 신혜림 작가와 미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미카가 2013년에 이탈리아판 엑스팩터의 심사위원으로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네네. 이탈리아판이니까 당연히 인테리어를 했겠죠. 어허. 그리고 2014년에는 프랑스판에서 또 더 보이스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어릴 때부터 좀 다양한 나라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언어도 한 5개국어 정도를 할 수가 있대요. 부럽다.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간단한 스페인어와 레바논 지역 아랍어. 거의 뭐 그리고 사실 한국어도 좀 잘하는 편에 속하는 그런. 이제 점점 더 잘하겠지 한국어는. 그러니까요. 관심이 있는 나라니까. 네, 그런 가수인데 이렇게 좀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접하다 보니까 미카 안에서도 그 음악적인 에너지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미카가 4장의 앨범을 내는 동안 타이틀곡들은 되게 좀 유사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안에 들어있는 수록곡들이 조금 더 다양해지는 그런 확장의 느낌을 많이 줍니다. 네. 1집 때처럼 다 파퓰러하진 않았었지만 어느 정도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그리고 좀 더 잔잔한 음악도 많아진 게 이제 특징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조용한 음악 한 곡을 들고 왔어요. 이 노래는 이모젠 힙이라는 영국의 여성 가수하고 같이 부른 노래인데 제가 이 이모젠 힙을 되게 좋아해요. 어허. 너무 어떤 이유에서요? 그 상당히 감성적인데 화려한 일렉트로닉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어허. 그래서 이모젠 힙이 프로프로라는 어떤 프로젝트 그룹도 해가지고 그 그룹 때문에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떤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분이 약간 뭐라 그럴까 소리의 마술사라고 해야 될까요? 왜 본인의 목소리를 라이브에서 그냥 기계를 이용해서 녹음해가지고 틀면서 자꾸 얹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오버더빙을 하면서 그 연주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실로폰을 막 치다가 갑자기 막 키보드를 치다가 이러면 소리를 계속 더해가요. 어허. 이 이모젠 힙의 음악 특성 자체가 굉장히 그런 목소리 더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 화려하고 그런데도 뭔가 슬픈 느낌이 있고 그런 막 상반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좋아했던 뮤지션인데 미카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 집 앨범에 들어있는데 이 앨범을 3집 앨범에 들어있는데 이 앨범을 보자마자 바로 그냥 이 곡을 무조건 들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 이모젠 힙의 스타일이 되게 많이 묻어있는 곡입니다. 진짜? 그래서 미카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한번 유명한 노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By the Time이라는 노래, 미카의 노래, 이모젠 힙이랑 함께한 이 노래 저도 처음 듣는 거거든요. 예. 귀 기울여서 함께 듣겠습니다. Don't wake up, won't wake up, can't wake up. No, don't wake me up. Don't wake up, won't wake up, can't wake up. No, don't wake me up. It's the early morn, lights flicker on. Sleepy eyes peek through the blinds at something wrong. 이야, 사운드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그렇죠. 네, 목소리도 물론 방방 날아다니던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게 불러서 멋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사운드의 이룸이 굉장히 따뜻하게. 네. 이 사운드의 특징이 이제 이모젠 힙의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이 가수를 사실 소개하고 싶어서 미카를 살짝 얹어봤어요. 그러면 다음 주 더 뮤지션은 이모젠 힙으로? 아니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알겠습니다. 없는데요. 근데 제가 이 가수의 새 앨범이 한번 나왔을 때 그 전작들을 다 같이 구매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 일본에 간다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전 앨범을 다 구매를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굳이 다 샀는데. 이야,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니 뭐 그렇진 않았는데요. 네. 어쨌든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심부름 시켜가지고 좀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야, 근데 뭐 그럴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진짜 좋아하는 음악인데 앨범을 구하고 나서 너무 행복할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가수 중에 한 가수여서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기억이 그래요. 나네요. 저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뮤지션인데 덕분에 예, 좀 찾아 듣고 싶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미카가요. 항상 바쁘대요. 항상? 네, 인터뷰를 하나 했었는데요. 앨범 자켓을 거의 본인이 직접 그린대요.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위해서 뭐 일러스트 작업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니까 미술에도 굉장히 재능이 좀 뛰어난가 봐요. 구두 디자인 같은 것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라이브 공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형태의 예술이든 다 라이브에 좀 사용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든 연극이든 인형극이든 그런 것들을 다 음악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수 없을까? 늘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통통 튀는 가수여서 뭐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가 더 길었으면 좋겠고 잠을 충분히 못 잘 때도 있는데 어허. 그런데도 제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고 즐거워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카의 음악을 들으면 뭐 아까는 가사가 약간 어둡고 뒤틀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일단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 맞아요. 네, 사람이 업되고 밝아지고 그런 기운이 이 미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에 대한 에너지 덕분에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스타더스트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별가루를 막 뿌리는 것처럼 되게 화려한 음악이어가지고 밤에 듣기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네. 뭐라 그럴까요? 미카의 감성은 사실은 아침에 들으면 참 좋고 뭐 대낮에 들으면 더 좋은 느낌인데 밤에 듣기에는 약간 너무 뛰는 느낌이 있잖아요. 살짝 네, 살짝 그런데 방방 뜨는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유난히 좀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밤에는 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수면 유도를 할 필요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좀 밤에는 어울리되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밤을 지새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네. 맞아요. 뭔가 같이 좀 흥을 돋구고 싶거나 네. 아니면 너무 다운된 기분을 좀 업하고 싶을 때는 미카만한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미카가 계속해서 한국을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자주 오지 않을까요? 앞으로 지금도 자주 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자주 올 것 같은데. 금가루 던지고 뭐 종이 비행기 날리고 공연 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스타더스트 들으면서 별가루 이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별을 따다가 할 수도 어. 없고 그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와줘가지고 에너지를 확확 주는 그런 미션이라서 되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김미카라고 이렇게 막 부르던데 김미카. 김씨를 붙였군요. 아무래도 가장 흔한 성씨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미카킴. 우리 미카킴이 자주자주 한국에 와서 공연할 때 저도 한번 놀러 가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네. 공연장에 가서 정말 신혜림 작가님이 또 원하신다면 같이 가서 정신줄을 놓고 우리 둘만 플라멩고를 추는 다른 사람들 뛰어놀 때 우리 둘만 플라멩고를 그럼 추는 제가 가기 전에 살짝 레슨 해드릴게요. 진심으로 같이 갈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걸 보기 위해서 태희 씨가 춤추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네. 제가 옆에서 영상 찍어 오겠습니다. 플라멩고는 좀 약간 뻣뻣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진짜? 네, 저 완전 요가 못 하거든요. 네. 유연하지가 않아서 네네. 하잖아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몸 좀 풀고 있어야겠다. 자, 오늘 태희 꿈꾸는 라디오 더 뮤지션 우리 신혜림 작가와 미카에 대한 음악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랑 연생이 같아가지고 동갑내기라서 더 관심이 많았던 뮤지션인데 오늘 덕분에 신혜림 작가 덕분에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음악도 왜 이렇게 음악이 진행이 됐는가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네. 미카를 직접 만난 적 없지만 더 친해진 느낌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혜림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희 스타더스트는 네. 꿈꾸라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희의 꿈꾸는 라디오.